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수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어제 이 시간까지만 해도 중동 이슈,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조금씩 주고받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나 보다 싶었었죠. 왜냐하면 시장이 그대로 좀 반등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오늘은 둘 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장도 빠졌고요. 그리고 또 중동의 이슈도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급거 귀국을 했죠. G7보다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면서 귀국을 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석들이 나왔는데 누구도 그 의중을 쉽게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돌아가서 바로 NSC라는 국가안보회의까지 소집을 할 정도로 뭔가 분명히 긴급한 게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 아직까지도 사실 확실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뭔가가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윤곽이 드러나면서 시장은 오히려 안도한 것이 아니라 좀 더 긴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고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브리핑 뉴욕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마감 상황입니다.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0.7%, 나스닥 지수 0.9%, 그리고 S&P 500 지수도 0.8%. 여기 지수 빠진 것만 보면 별일 없었나? 그냥 그 불확실성만 좀 고조되고 말았나 싶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솔직히. 뭔가 나온 건 없습니다. 근데 뭔가 계속 깨림칙한 무언가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테슬라가 3.9%까지 빠졌습니다. 잠시 후에 또 언급드리겠지만 갑자기 공장이 또 일주일 중단이 됐네요.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영향을 미쳤고 엔비디아 0.4%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사실 팔란티어까지도 빠졌다는 점에서 이렇다 할 살아남은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이 많이 급락을 했죠. 보조금을 어떻게든 중단을 안 시키려고 로비를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결국 불발이 됐나 봅니다. 좀 더 빠르게 보조금 중단이 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됐죠. 2028년으로 결정이 되면서 퍼스트 솔라, 인페이즈 에너지 다 같이 빠졌고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하나솔루션이 두 자릿수 급락하는 모습이 불가피했습니다. 자, 일단 이것보다 중요한 건 중동 이슈이기 때문에 중동 이슈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진 보고 무슨 영화인 줄 알았어요. 누가 이렇게 사진을 기가 막히게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딱 그거더라고요. G7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가서 G7 정상들과 회의를 하다가 급거 귀국을 하는 그 장면을 순간 포착을 한 거더라고요. 다 똑같은 마음이죠. 도대체 왜 갑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지금 이 시간에 돌아가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들을 보면서 유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제 나왔던 얘기죠. 모두 테헤란에서 떠나라, 이베큐에이트, 피신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즉시 도망쳐라라는 얘기고 이걸 두고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이 자리에 있었을 거잖아요. 뭔가 아는 거 없냐고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왜 갔냐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그걸 아마 시즈파이어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 휴전 협상을 하기 위해서 간 거 같다라고 마크롱 대통령이 얘기했더니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 has no idea. 왜 내가 갔는지, 워싱턴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마크롱은 아무것도 몰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시즈파이어는 아니야, 최소한. 그러니까 우리가 휴전하려고 간 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머치 비거 더 큰 거 온다. 기다려라. 그리고 또 스테이 튠이 좀 그렇잖아요. 무슨 뭔가 이렇게 예고하면서 지켜보세요. 이런 방송에서 그런 얘기 쓰는 건데 큰 거 옵니다. 절대 휴전 아닙니다. 기다리세요. 하는데 이게 시장이 긴장을 안 할 수가 있나요? 휴전도 아닌데다가 더 큰 게 온다는데 그래서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라고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던 상황이고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곽이 조금 보이거든요. 뭐냐면 다음 장 넘겨주시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조금 무서운 그런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란이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US 베이스잖아요. US 베이스라는 게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주둔지, 미군 부대에 미사일 타격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미국은 참전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주고받았고
뒷배경에서 이스라엘을 미국이 지원하는 걸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알지만 아직 미국이 공식적으로 지원했다라고 말한 적도 없고 뭐 미사일을 쏘지도 않았어요. 물론 그 안에서 뭔가 있었겠지만 근데 지금 미국의 베이스를 타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게 이게 심상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정말 독한 마음을 지금 먹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 그 비상사태가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G7에서 급격하게 급거 귀국을 하게 된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얘기들이 한두 개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 게 보시면은 이제 후티 반군 아시는 것처럼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후티 반군이 지금 아마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인터빈 그러니까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들이 뭐 좀 더 이 월스트리트 기사,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이 급격하게 그 급유기 있잖아요. 그 기름 넣는 비행기 그런 것들을 막 한 30여 대를 파견을 했대요. 왜냐하면 진짜로 이란이 호르무즈 쪽에 차단선을 만들면서 미국 주둔지에 타격을 하고 그리고 나서 후티 반군을 투입을 해서 좀 더 뭔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요 기사를 통해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지금 급격하게 NSC까지 소집을 하고 뭔가 준비 태세를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조금 급해진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보시면은 12시 55분, 1시 19분, 1시 22분에 굳이 이걸 이렇게 세 개로 나눌 필요가 없었는데 세 개의 트윗을 한 번에 팡팡팡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몇 분 차이를 두고 뭔가 되게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거죠. 일단은 여기 보시면 우리는 지금 이란의 영공, 스카이, 하늘을 완전하게 지금 통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도 우리는 알고 있다, 수프림 리더, 그러니까 이란의 리더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시면 Our patience is wearing thin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지금 인내심이 점점 wearing thin, 점점 위축되고 있다. 너네 진짜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자꾸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공식적인 참전국이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야 우리가 너네 다 어딘지 알고 있어. 너네 그 영공 지금 완전히 잡고 있어. 라고 하는 건 뭐 거의 공식적으로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과 한편이다라는 거를 뭐 공식화한 그런 셈이고요. 왜 이렇게까지 굳이 공식화를 해야 했을까? 아마 뭔가 알러트가 켜졌겠죠. 알람이 켜졌겠죠. 이거 가만히 있으면은 거기에 있는 미군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미리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unconditional surrender,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항복해라라고 또 대문자로 이렇게 강조를 했죠. 분명히 뭔가 터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를 사실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진짜 이란이 이런 마음을 먹었으면 정말 이란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미국을 이렇게 건드리는 것 자체가 엄청 큰 반대급부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란 내부적인 상황까지 고려해 봤을 때 뭐 게임에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게임하다가도 뒤지치고 나가기 전에 무언가 하나 하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지금 큰 결심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일단 누가 이기느냐를 넘어서 주식시장에는 큰 변동성으로 또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가 긴장하고 지금 상황을 지켜보면서 거래가 말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결국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유가를 볼 수밖에 없겠죠. 다행히도 그 전에 전고점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 여기 보시면 점점 많은 선사들이 그 호르무즈 해협으로 지나가는 걸 꺼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기 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면 어쨌든 해상 운임은 좀 올라갈 수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돌아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또 이제 물가를 또 자극할 수 있고 결국 시장은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가 당연히 안 나오기를 바라고 당연히 안 나올 걸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단기적인 변동성과 불확실성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미국에서 소매 판매도 안 좋았습니다. 심지어 또 이럴 때 소비 심리가 좀 안 좋았던 게 확인이 됐었고 그리고 산업 생산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관세가 유예가 되고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소비 심리 지표는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막상 실물 경제에서는 별로 좋지 않았다. 그리고 또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젯블루라는 이제 그 LCC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LCC가 있는데 그 기업이 이번에 추가 항공편을 감축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배경은 여행 소비 심리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중동도 문제인데 미국 내부 경기도 좋지 않고 여행 경기도 좀 좋지 않다라고 하면 뭐 오늘 시장은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는요. 내일은 또 이제 또 빅 이벤트가 하나 더 옵니다. 이 와중에 FOMC까지 걸려 있는 거죠. FOMC가 일단은 시장의 예상치는 뭐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월과 6월의 전망인데 뭐 금리 내릴 것이다 50%가 넘는데 사실 이런 거 기대하시는 분들 많이 없죠. 그래서 점점 중요한 거는 동결할 것이다가 점점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내일 또 점도표도 공개되는 날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금리 전망이라든지 경기 전망을 한 번 더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2025년에 GDP 성장률 전망치를 뭐 1% 안팎으로 밖에 잡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계속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도 관세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더 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면은 그게 언제냐라는 게 평균적으로 한 5개월은 걸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가 타결되는 게 올해 안에는 계속 엎치락뒤치락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왜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가 저렇게 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공감이 되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도 일단은 관세 협상을 계속 하게 되는 한 뭐 완화는 되겠지만 그 안에서 경기가 얼마나 떨어질까 이런 고민을 아마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종목들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제 금리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로 이어가 볼까요? 종목은 뭐 똑같습니다. 지금 뭐 불확실성이 이렇게 반영이 됐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 와중에 내일 당장 FOMC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매매를 할 정신이 없었죠. 그냥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팔란티어 같은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오늘은 맥을 못 추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테슬라가 3.9% 빠졌어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사이버 트럭과 모델 Y를 생산하는 공장을 일주일 생산 중단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수요가 좀 부족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희망을 걸어보면 22일에 로보택시가 공개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 다른 거 조금 정비하고 그거를 이제 멋있게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고 희망 회로를 돌려보는데 그래도 어쨌든 주가는 안타깝지만 3.9% 하락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메타 플랫폼스는 잘합니다. 확실히 어제 왓츠앱에 광고 도입한다라고 하면서 주가도 괜찮았는데 오늘도 잘 버텼거든요. 보시면 이 스마트 글래스가 옛날에 그 나왔던 그 이상한 무슨 뭐 잠수부 안경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점점 약간 힙해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오클릭 버전이 나왔고요. 프라다 버전도 조만간 나온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물론 비싸겠죠, 당연히. 프라다 버전 비쌀 텐데 이러면은 진짜 많이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메타는 참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저 이게 좀 놀랐는데 스트리밍이 드디어 방송과 케이블 시간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애진작에 앞질렀을 줄 알았거든요. 저는 집에서 TV 켜는 일이 거의 없고 항상 유튜브랑 넷플릭스로 시청을 하기 때문에. 근데 미국 전역에서 따지고 보면 이게 드디어 이번에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스포츠 중계가 점점 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많이 이루어질 테니까 이제 영구적으로 스트리밍의 시대가 왔다라고 공식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넷플릭스도 나름 잘 버티고 있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갑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다시 불확실성을 확실히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중동 이슈가 생각보다 쉽게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뭐 중동 이슈도 그렇지만 이제 관세가 뭐 답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뭐 중국과의 협상도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에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터졌죠. 그렇죠.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뭐 이런 뭐 전쟁 같은 그런 게 또 터졌기 때문에 뭐 시장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기세로만 봐도 나스닥 기준으로 한 2만 포인트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었을 기세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나오면서 시장이 좀 지지부진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부분 상당히 좀 투자자들이 눈치를 보는 그런 시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좀 조정이 나왔고 대부분의 종목들 자체가 일단 조정으로 마감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이 내일 있을 이제 FOMC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결국에는 시장은 좀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라는 의미로 좀 쉬어가는 의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와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시점에서 조금씩 해결에 대한 물꼬를 트는지가 제일 관건일 것 같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흐름만 기억을 해보면 진짜 사상 최고가 금방 닿을 것 같았는데 여기에 관세 협상, 그러니까 미중 간의 결과도 크게 좋은 것이 없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이제 중동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됐고, 그런데다가 이제 내일 FOMC까지 결과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자들이 뭔가 액션을 취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까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중동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심을 잡으면서 가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사실 지금까지의 미국은 많이 좀 뒤에서 관망하는 그런 입장으로 공식적으로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간밤에 있었던 이슈들을 쭉 나열해 보니까 뭐 위라는 표현을 자꾸 쓰고요. 뭔가 진짜로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G7 정상회담 뭐 그러니까 하고 있는 도중에 그냥 가버린 거잖아요. 트럼프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제가 네. 봤을 때는 뭐 중국 관세가 잘 해결이 돼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네. 이게 직접적으로 뭐 참전은 하진 않겠지만 뭐 지원을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조금 상당히 좀 의아했다라고 그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예전에 이 03년도에 이라크전에 미국이 참전을 했었습니다. 그랬죠. 그때는 이제 내전이었기 때문에 크게 뭐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뭐 반향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뭐 참전을 하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참전에 대한 그런 개입 관련된 부분으로 발전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국제사회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개입은 뭐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느냐, 결국에는 핵 관련된 이란과 협상이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강수를 둔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전략 중에 하나임을 알고 있죠, 우리가. 상대방을
굉장히 강력하게 코너로 몰아붙인 이후에 그리고 나서 원하는 걸 얻어낸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이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G7 도중에 나갈 일이 그 정도였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갑자기 또 안보회의를 내부적으로 소집을 하면서 뭔가 비상사태인 것처럼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더 큰 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또 트윗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의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들을 보니까 뭐 이란이 진짜 항전을 미국의 뭐 주둔군을 이렇게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에 대항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 먼저 그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진짜 그 미 이란의 지도자를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앞에서 앵커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뭐 벼랑 끝 전술로 하나의 일관으로 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최대한 뭐 협상 카드를 어떻게 제시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이제 분위기 자체를 좀 어렵게 만든 다음에 뭐 좀 어느 정도의 이란에 대한 거를 좀 끌어내기 위한 그런 수순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악은 결국 이제 뭐 핵을 얼마만큼 이란이 뭐 사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핵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빠르게 좀 뭐 협상을 하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이게 뭐 어느 정도 글로벌적으로 확전이 되는지도 상당히 좀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거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먼저 선제적인 그런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이게 얼마만큼 조금 장기화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긴 하지만 결국에는 일단 뭐 이란도 그렇게 뭐 상당히 좀 우호적인 그런 거보다는 좀 이 단기적으로 좀 완화를 좀 해보자라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뭐 단기적으로 좀 일단락될 가능성도 크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지만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은 거기까지 갈 가능성은 또 높지 않은 것, 이 부분에 조금 더 희망을 걸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다 마찬가지죠. 일단 그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당연히 이렇게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시나리오가 되게 뭔가 지금 분위기로는 당연해지지 않은 느낌이고 혹시 이렇게 될 수도 있나라고 생각했던 그 시나리오가 조금씩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놓고 뭐 어떻게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될까를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장으로 돌아와서 지표들을 좀 보자면 일단 유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빅스 지수를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현재 WTI 기준으로 74달러 근처까지 올라와 있고요. 빅스 지수도 어제 한 10% 넘게 급등을 한 상황이거든요. 시장의 현재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어렵습니다. 상당히 좀 시장이 판단하기도 어려운 것 같고요. 그쵸. 그런 점에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시장 단기적으로 뭐 이 미국 입장에서도 유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 유가가 많이 상승을 하면 기업들에 대한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익성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투자는 당연히 좀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소비가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점에서 일단 금리 인하를 과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결국 유가에 대한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과 그런 방향을 좀 추구했기 때문에 결국엔 유가가 많이 상승을 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에는 유가가 어떻게 많이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을지, 그러니까 낮출 수 있을지를 미국 입장에서도 고민을 많이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이런 부분으로 발전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 않겠느냐.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유가를 잡고 싶어 하는 건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었죠. 근데 그 방법론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이란을 대화로 끌어내서 이제 핵을 포기하게 한 이후에 공급량을 늘려서 유가를 낮추는 그런 전략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란이 잘 안 나오니까 이게 또 트럼프 스타일 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쇼크를 크게 준 다음에
뭐 버티면 조만간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바뀌었던 게 이제 또 관세 리스크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혹시 조금 강경한 그런 리액션을 좀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혹은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시나리오까지 우리가 넣어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FOMC 얘기를 좀 하셨는데 FOMC가 당장 이제 내일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동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공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하반기에 어떤 이제 금리를 얼마만큼 낮출지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이번 FOMC를 통해서 어느 정도 뭐 제가 봤을 때는 힌트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월 의장이 이제 매파적인 의견을 발표를 하느냐 아니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각으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언급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로 인한 수치가 뭐 최근에 뭐 CPI나 PPI 뭐 양호하게 나온 상황이에요. 그런 점에서 일단 뭐 무조건적인 금리를 인하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에 대한 거를 계속적으로 타진을 하면서 일단 뭐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를 인하를 할 것 같긴 한데 과연 이제 얼마만큼의 시각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는지를 보는 게 가장 좀 정당한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이제 점도표라든지 GDP 전망치 이런 부분들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그다지 뭐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점도표도 또 좀 높아지는 게 아닐까. 앞으로의 올해에 대한 전망, 내년도 금리 인하가 쉽게 말해서 계속 좀 늦춰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와중에 중동 리스크까지 겹쳤기 때문에 조금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중동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많이 뭐 위험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시장 자체가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유가를 올리는 문제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결국엔 이제 유가를 잡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과연 또 어떤 노력을 하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뭐 이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악재고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장기화가 된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계속 이 금리 인하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으로 좀 접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현행 금리를 인하를 해서 뭐 유동성을 공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도 좀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미국 내 소비자들과 그리고 투자자들 그리고 기업들의 심리도 뭐 그렇게 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그 전쟁 같은 그런 게 얼마만큼 빠른 시간에 좀 조정이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시장을 좀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해진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네요. 저희가 좀 큰 그림에서 얘기를 많이 해서 간단하게 종목 얘기 하나만 해보고 넘어가 볼까요? 카우라는 새로운 투자 키워드가 UBS에서 제시가 됐다고 합니다. 또 뭔가 앞 글자를 좀 딴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게 그 코스트코의 C하고 그리고 오라일 리오모티브라고 하는 업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 체인 관련된 업체입니다. 예. 그리고 월마트 그리고 세 개를 합친 그런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소매업의 강자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일단 온라인으로 체질적인 개선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이제 시장 내 지배력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최근에 가장 이슈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마트라든지 뭐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체적인 코인을 발행을 해서 이 코인으로 결제를 유도를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왜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 유통업체들이 이제 진행을 하느냐?
결국에는 이제 카드 수수료나 여러 가지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수수료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어서 이 수수료를 낮춘다라고 보면 그만큼의 또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소매업체 관련된 종목들은 결국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연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이 관련된 종목들을 좀 단기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그런 이유가 중에 하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매업체들 코스트코 그리고 오라일리 오토모티브, 월마트 이렇게 세 개 기업을 또 UBS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뭐 이런 키워드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와 내일 이제 미국장 전략까지 뭐 아무래도 계산할 게 좀 복잡하다 보니까 조금 좀 쉬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시장을 부양할 만한 뭐 특별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FOMC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19일 3시에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뭐 내일 새벽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내일 새벽에 미국 증시가 어떤 방향성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일단 뭐 단기적인 방향성을 좀 명확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면서 대응을 하면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나 관세 리스크도 일단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눈치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계산할 게 좀 복잡한 게 많아졌습니다. 중독 리스크 이게 과연 어떻게 해결이 될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채팅창에서도 어제 큰 거 예고해서 그게 궁금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큰 게 뭔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없어요. 진짜 뭐 벙커버스터를 쏠 건지 아니면 더 큰 일이 발생할지 아직까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다가 또 내일 FOMC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과 내일까지는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창현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